슈틸리케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자를 놓고 오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새 사령탑으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딸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비전문가 한 분과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문가 고지열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축구팬의 한 명으로서 여기에서 앉아 있습니다. 예. 자,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찬하 KBS N스포츠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방송 엄청 좋죠? 네. 예, 출연료도 많이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하는데요. 네. 첫 주제는 ICBM. 그것도 그 탄두가 둥글거든요. 예. 마지막도 축구공. 네. 둥글게 시작해서 둥글게 끝나는 거야. 너무 좀 갖다 붙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6차 대한축구기술위원회가 열렸죠. 네, 그리고 미사일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정말 이 대표팀 새로운 감독 선임을 두고 예. 그간 또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정말 지금은 사실 팬들의 목소리가 또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기술위원장도 잘렸죠. 네, 그 기술위원장도 그만두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가 아주 백척간두에 몰린 상황에서 예. 정말 메가톤급 결정으로 결국은 이제 신태용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골든타임을 놓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슈틸리케 감독이 불안했을 때 설사 경질은 아니더라도 뭔가 플랜 B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서 대비를 해뒀더라면 이번에 대표팀 감독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후보군이 좀 더 다양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급박한 상황이 결국은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의 신태용 감독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렇게 잘 못하고 있을 때 볼 점유율을 늘려라.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일종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아주 슈틸리케 감독 초중반까지만 해도 예. 비판하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빛을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이 외국인 감독에 대한 어떤 맹신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좀 더 냉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의 이제 선진 축구 국가들을 보면 감독이 약간 이제 위태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후보군 감독들의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면서 이후의 상황을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플랜 B가 없었다. 박찬하 해설위원님은 슈틸리케 감독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뭐,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부역자예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런데 이렇게 뭐, 부역자가 많아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슈틸리케, 네. 예, 해보세요. 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뭐, 한국에 이렇게 새로운 감독이 오고 이랬을 예. 때, 뭔가 그 감독이 우리 축구를 이끌고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근데 뭔가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그리고 걸어온 어떤 커리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여기도 잘 안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또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 외국인 감독이 왔고 어쨌거나 뭐 저도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업과 무관하게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 네.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그 슈틸리케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별 효용이 없는데 마치 효용이 있을 거라고 맹신하는 사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기 최면을 좀 걸 수도 있죠. 사드가 지금 그 북한 핵을 막는지 안 막는지도 모르는데 막 막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사한 부분도 있고 유사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연 한국 축구에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가 맞는 것이냐. 예. 네. 거기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네. 축구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하나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갖다 붙이시고 예. 또 공 뭐 갖다 붙이고. ICBM 갖다 붙이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축구협회가 좀 정치로 보자면은 당에서 이제 비대위를 만드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지금 팬들의 요구는 기술위원회를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자체 주류 교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희생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보면, 근데 보면은 지금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도 기술위원장에서는 물러나셨으면서 축구협회에서는 안 물러나셨어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지금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팬들은 한국 축구에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은 기술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이 축구협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8월에 이제 남아있는 월드컵 최종 예선을 놔두고 희생양들만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태용 감독이 먼저 희생양이 되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일테면 국민의당이 이제 그 증거조작. 예? 이후에 단독 범행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용수 해설위원이 문제가 있어요? 하려면 축구협회 전체로 쇄신하라는 게 네티즌들의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의미 있는 지적 아니에요? 축구협회의 전체 쇄신이 예. 만약에 앞으로 두 경기 예. 8월 31일, 9월 5일이 잘못되면 예. 회장부터 물러나야 돼? 불가피하게라도 뭔가 큰 폭의 쇄신이 다가올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틸리케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성공적으로 대답하면은 지난번에 정치 패널로 전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슈틸리케 잘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오신 분이 누구였었죠? 장지현 해설위원. 장지현. 장지현 해설위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무죄 기호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바로 잘랐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한진희 해설위원이 이제까지 부역 생활을 한 것을 반성합니다. 네, 저는 솔직합니다. 네, 그리고 잘렸는데 지금 네티즌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란한테도 성적이 안 좋고 우즈벡도 우즈벡 역사상 최고의 골든 세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안 좋으면 감독이 아니라 이제는 회장이 물러나야 되는 탄핵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냐 아니면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 역시도 선출 과정에 의해서 사실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출직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두 경기의 결론이 잘못 가게 되면 그 상황은 회장직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축구계의 커다란 반성과 축구협회에서의 어떤 쇄신도 분명히 좀 그때는 폭이 커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님. 네. 자, 이란전 들어가 보죠. 자, 결론부터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는 이란과의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홈에서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 뭐라 그랬냐면요. 역대 어찌 보면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할 거다. 단 1점도 실점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데 1.5분을 내보낼 수도 있고 이미 그 본선에 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의 관계 아주 묘한 신경전 그리고 한 점도 실점하지 않은 이란이 그냥 녹록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 주전이 나오면 주전이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좀 까다로운 상대. 그리고 만약에 주전이 빠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일부 선수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도 있긴 한데 어떤 감독이 그 주도적으로 선수를 바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까다로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최종 예선이 이란도 2경기가 남아있죠.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 1.5군 혹은 그동안 경기에 출전 기회를 잘 잡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이 선수들이 그 2경기를 통해서 감독에게 뭔가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때 월드컵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선수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150% 발휘하는 그렇죠. 혼신의 노력을 할 경우 우리한테는 더 까다로울 수 있고 또 그 선수들이 후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이 잘 안 돼서 대응이 잘 안 되고 네, 오히려 분석하기는 좀 더 어렵고 바로 직전에 국제적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독일이 사실상 2군에 가까운 member가 나왔었고 나머지 이제 칠레, 포르투갈, 멕시코는 1군 멤버가 나왔었는데 우승을 독일이 차지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컨페더레이션 컵을 우리말로 하면 이게 대륙간컵이 되겠죠. 컵. 연맹들 간의 컵. 연맹들 간의. 그런데 그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1.5군, 2군 나온다고 해서 그 팀이 심각하게 약화되리라는 법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선수들에게도 1.5군이면 그중에 한 서너 명만 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전에서? 이 서너 명이 이번에 내가 본선에 가서 뛸 수 있는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 선수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동안 주전 선수들은 내가 주전인데 2경기 잘못하면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경각심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예측하는 결론은 예측은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란과의 경기를 준비하느냐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고 그리고 경기가 치러지는 그 시기 자체가 이 서울이 또 굉장히 고온다습한 그런 시기거든요. 예. 이란 원정을 갔을 때 우리가 그 고지대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란 선수들은 그 또 습한 날씨에 대한 아마 적응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저는 뭐 무승부 이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주혜 해설님, 네. 이란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피지컬이 가장 좋잖아요. 이란은 사실상 피지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 가까운 그렇죠. 신체 조건이죠. 예. 그 부분이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부분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들의 평균적인 기본기도 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인 기본기가 꽤 좋고 신체 조건도 좋은 팀이 스타일적으로는 실리 축구를 합니다. 또 사실 좀 몰아붙여도 될 듯한 전력이고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전체적인 전술은 수비 밸런스를 일단 굳히고 나서 뭔가 한두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건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좀 뛰어나다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는 전술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전술은 사실은 약팀들이 좀 더 많이 구사를 하죠. 근데 이란은 실질적인 전력이 좀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강하게 악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평상적으로 악수를 한 트럼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트럼프가 강하게 악수를 하나요, 보통? 보통 강하게 했죠, 이제까지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냥 평상적으로 악수를 하면서 급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이란이 이번에 예측 외의 전술을 갖고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박찬하 위원 이야기대로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리면서 선수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러면 아마 이란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공격지향적이고 호방한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좀 바뀌더라도 스타일은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케이로스 감독에게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빗장을 채우고 네네. 그리고 뭡니까 역습 위주로. 근데 그게 우리를 상당히 여태까지 괴롭게 왔거든요. 그 케이로스 감독은 또 신경전에 능한 감독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신태용 감독은 어떤가요? 그 신경전이 들어왔을 때. 신태용 감독도 사실은 신경전이라든가 심리전 그리고 말싸움 이런 것에서는 사실 밀리는 감독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씨 아니에요? 신경전. 신씨가 좀 강하나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태용 감독도 그게 강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쪽에 신경을 더 기울일 여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를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장단점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쪽을 아주 약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이번에는 승점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뭐 신경전이나 이런 건 한국의 상황에서는 지금 여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박찬하 해설위원, 하고 싶은 악수 얘기 얘기에서 있어요? 잠깐 악수 얘기 나가지고 악수 얘기에서만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보면 트럼프 악수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인데 거기 보면 이제 준비된 또 다른 다른 나라 이 수반들은 정상들은 잘 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이제 트리도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악수할 때 이제 다른 손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악수할 때 왼손으로 트럼프가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지지대를 받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악수할 때 제가 아는 한의사분이 발견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쪽을 잡았어요. 이렇게 왼손을 잡았는데 거기 그 급소를 잡았네. 곡지혈입니다. 그게 곡지혈. 곡지혈인데. 잘 쓰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잡았을 때 이 아픔을 느끼는. 요 부위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제 꾹 눌러주면 손에 힘을 못 쓰지. 문재인 대통령은 곡지혈을 잡았었습니다. 축구에서의 전략 전술과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트럼프와 악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아주 치밀한 전략 수립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었고 그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저 선수는 페인팅을 쓰고 치고 들어갈 때 결국 왼쪽으로 치고 오기 때문에 페인팅을 쓰고 왼쪽으로 흐르면서 막아라. 그래갖고 계속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은 정말 그 세밀한 디테일한 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밀한 상황에 선수들로 하여금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것을 지시를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관중들의 반응까지도 미리 예상을 해서 뭔가 디테일한 방법을 선수들에게 알려줬었는데 이번 이제 우리가 남겨둔 두 판이야말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박찬하 해설위원님. 근데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고 이란에 대응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운다? 맞춤형 전술을 세운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저는 이란을 상대로는 우리도 그냥 지지 않아도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 최종 예선을 보면은 2번을 이기고 나머지 경기를 다 이겼고 심지어 실점도 지금 한 골도 내주질 않고 예. 있는데 고전을 했었던 경기가 중국전 시리아전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스타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시리아가 A조에서는 그나마 선수비 후역습을 하려고 노력하는 팀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됐을 때 좀 경기가 잘 풀리기도 했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기려고 그러죠. 이기려고 하고 또 점유에 집착을 하고 점유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위로 올라가고 그럼 뒤에 노출이 많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수비 실수 나오고 뭐 패스가 뒤에 노출이 많이 되게 잘리면서 되면 역습에 네. 약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을 상대할 때 오히려 이란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란을 상대한다면 오히려 당황하는 쪽은 이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수비 불안을 노출시키지 말고 이번에는 비교도 그 다음에 또 한번 마지막 우즈벡과의 기회가 있으니 조금 여유 있게 강박관념 좀 없이 대응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란이 우즈베키스탄 원정 떠나기 전에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소모가 많게 되면 원정 가서 우리가 100%를 또 발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란과 우즈벡과의 그 경기 그 텀은 어떻게 되나요? 이란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요? 8월 31일 그리고 9월 5일이 원정 경기거든요. 야, 일주일 텀이면 그냥 그 아주 그 최선의 기간만 준 거네요. 네, 그 뭐 A매치는 보통 이렇게 열리죠. 그런데 여기 박찬하 위원 이야기에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우리가 너무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실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 속에서 사실 비기면 안 되거든요. 이란전을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수비 밸런스를 일단 안정적으로 갖추고 여기서 우리도 이란처럼 한두 골로 뭔가 좀 승부를 내려는 그러한 어떤 안정적인 형태의 전략이 승리도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오히려 이 경기 반드시 필승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초반부터 성급하게 나서다가는 오히려 우리 진영 쪽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이러한 점은 대표팀도 충분히 앞으로 좀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파들의 컨디션은 지금 어떤가요? 해외파들의 상황은 좋진 않죠. 손흥민 선수도 지난 카타르 원정 경기에서 부상에서 완전 회복이 안 됐나요? 네. 예. 복귀 불투명 상황이고 기성용 선수도 계속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팀 그리고 대표팀 경기를 병행을 했거든요. 예. 네. 지금 또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역시 100% 컨디션으로 복귀한다 이런 보장이 없는 또 우리 운명에 걸린 두 판이거든요. 이청용 선수도 그 이청용 게임을 선수는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지금. 게임을 많이 안 뛰었죠. 네. 팀의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출전이 시즌이 개막하고 난 다음인데 과연 얼만큼 또 몸 상태가 올라왔을지 그것은 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기사들을 쭉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이번에는 이 마음을 비우지 않기가 힘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우리 축구가 신태용 스타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참 마음 비우기 힘든 국면인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축구팬 입장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한국 축구의 저력인 뭐 정신력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모습 만약에 지더라도 그런 모습 정도 확인하고 싶은 게 또 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나 운동 경기 이런 건 그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지 않습니까? 화이팅 하면서 밀고 올라갈 때 그 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을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오면서 1700만 촛불 시민으로 교체된 촛불 혁명이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근데 지금 그 정권 교체되고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럴 때 축구가 벌어지는데 이거 지면 안 된다. 이런 심리적 요인은 정치 심리적 요인은 없을까요? 정치 심리적 요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예.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1700만 촛불혁명의 열기를 능가할 정도의 정신력을 이번 두 판에는 우리 코칭 스태프부터 뭐 대한축구협회는 물론이고 개개인 선수들까지 다 보여줘야 됩니다. 1700만 능가하는 수준의 정신력이 나와야 되는 두 경기입니다. 네,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표 선수 뛸 그 정도의 급의 선수들은
사실 이미 다 좋은 연봉 받고 있는 그럼요. 선수들이 예. 많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월드컵 본선을 못 가게 되면 훨씬 더 어린 후배들, 지금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후학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악영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대표 선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번 두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예, 박찬하 해설위원님.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기성용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 네. 국내에서 게임을 그 A매치 게임을 뛰고 나면 정말 이게 구장이냐 할 정도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축구대표팀 얘기, 축구협회 얘기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이유가 A매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A매치들이 유럽의 수준처럼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잔디구장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냐.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미안하더라니까요, 제가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 예.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핵심만 하나 얘기했어요. 원래 장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핵심만 하나. 핵심만 얘기하면 축구협회가 무능한가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요. 예. 축구장에서 축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용구장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많은 예산 갖고. 전용구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예. 네, 거기서 축구만 할 수는 없거든요. 박찬하 해설위원이 지금 그 떠오르는 꿈나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데 이제 아니 축구장이 보통 이제 지자체의 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운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또 관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직원들 임금 여러 가지 부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업 수익 사업을 이제 하게 되고 바로 박 의원 이야기대로 축구 이외의 것들도 결국은 구장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축구만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결국은 잔디 상태 같은 게 되는 거죠. 축구협회가 나서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근데 그럼에도 이 경기장은 어디까지나 축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축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혹은 A매치에 앞서서는 A매치를 최적의 조건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관리하는 쪽에서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협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예. 그렇죠. 네. 자, 한주희 해설위원님, 박찬하 해설위원님, 정치와 축구, 축구와 정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예. 축구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하나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갖다 붙이시고 예. 또 공 갖다 붙이고. ICBM 갖다 붙이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축구협회가 좀 정치로 보자면은 당에서 이제 비대위를 만드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지금 팬들의 요구는 기술위원회를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자체 주류 교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희생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보면, 근데 보면은 지금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도 기술위원장에서는 물러나셨으면서 축구협회에서는 안 물러나셨어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지금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팬들은 한국 축구에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은 기술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이 축구협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8월에 이제 남아있는 월드컵 최종 예선을 놔두고 희생양들만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태용 감독이 먼저 희생양이 되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일테면 국민의당이 이제 그 증거조작. 예? 이후에 단독 범행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용수 해설위원이 문제가 있어요? 하려면 축구협회 전체로 쇄신하라는 게 네티즌들의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의미 있는 지적 아니에요? 축구협회의 전체 쇄신이 예. 만약에 앞으로 두 경기 예. 8월 31일, 9월 5일이 잘못되면 예. 회장부터 물러나야 돼? 불가피하게라도 뭔가 큰 폭의 쇄신이 다가올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틸리케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성공적으로 대답하면은 지난번에 정치 패널로 전향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슈틸리케 잘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오신 분이 누구였었죠? 장지현 해설위원, 장지현. 장지현 해설위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무죄 기호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바로 잘랐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한진희 해설위원이 이제까지 부역 생활을 한 것을 반성합니다. 네, 저는 솔직합니다. 네, 그리고 두 경기를 통해서 감독에게 뭔가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때 예. 월드컵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선수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기의 선수들은- 능력을 150% 발휘하는 그렇죠. 혼신의 노력을 할 경우 우리한테는 더 까다로울 수 있고 네. 또 그 선수들이 후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이 잘 안 돼서 대응이 잘 안 되고 네, 오히려 분석하기는 좀 더 어렵고 바로 직전에 국제적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아하. 독일이
사실상 2군에 가까운 멤버가 나왔었고 예. 나머지 이제 뭐 칠레, 포르투갈, 멕시코는 1군 멤버가 나왔었는데 우승을 독일이 차지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예, 컨페더레이션 컵을 우리말로 하면 이게 대륙 간컵이 대륙간 되겠죠. 컵. 연맹들 간의 컵. 예, 연맹들 간의. 예, 아. 그런데 그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1.5군, 2군 나온다고 해서 그 팀이 심각하게 약화되리라는 법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 선수들에게도 1.5군이면 그중에 한 서너 명만 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전에서? 네. 이 서너 명이 이번에 내가 본선에 가서 뛸 수 있는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 선수들에게는 전북 그런 다- 의미가 있고 그동안 주전 선수들은 내가 주전인데 두 경기 잘못하면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경각심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예측하는 결론은 예측은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란과의 경기를 준비하느냐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고 그리고 경기가 치러지는 그 시기 자체가 이 서울이 또 굉장히 고온다습한 그런 시기거든요. 예. 네. 이란 원정을 갔을 때 우리가 그 고지대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란 선수들은 그 또 습한 날씨에 대한 아마 적응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저는 뭐 무승부 이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주혜 해설님, 네. 이란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피지컬이 가장 좋잖아요. 이란은 사실상 피지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 가까운 그렇죠. 신체 조건이죠. 예. 그 부분이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부분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들의 평균적인 기본기도 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인 기본기가 나름대로 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슈트르케 감독이 이렇게 잘 못하고 있을 때 볼 점유율을 늘려라.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일종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아주 슈틸리케 감독 초중반까지만 해도 예. 비판하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빛을 어허.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이 외국인 감독에 대한 어떤 맹신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좀 더 냉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의 이제 선진 축구 국가들을 보면 감독이 약간 이제 위태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후보군 감독들의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면서 이후의 상황을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플랜 B가 없었다. 박찬하 해설위원님은 슈트르케 감독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뭐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부역자예요? 네, 그렇죠. 네. 왜 그거는 이렇게 뭐 부역자가 많아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슈트르케, 네. 예, 해보세요. 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뭐 한국에 이렇게 새로운 감독이 오고 이랬을 예. 때 뭔가 그 감독이 우리 축구를 이끌고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근데 뭔가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음. 그리고 걸어온 어떤 커리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여기도 잘 안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또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 외국인 감독이 왔고 어쨌거나 뭐 저도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업과 무관하게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 네.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그 슈트르케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별 효용이 없는데 마치 효용이 있을 거라고 맹신하는 사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기 최면을 좀 걸 수도 있죠. 사드가 지금 그 북한 핵을 막는지 안 막는지도 모르는데 막 막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사한 부분도 있고 유사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연 한국 당황스럽죠. 축구에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가 맞는 것이냐. 예. 네. 거기에 있어서는 좀 잘렸는데 지금 네티즌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란한테도 성적이 안 좋고 우즈벡도 우즈벡 역사상 최고의 골든 세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안 좋으면 감독이 아니라 이제는 회장이 물러나야 되는 탄핵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냐 아니면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 역시도 선출 과정에 의해서 사실 예.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출직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두 경기의 결론이 잘못 가게 되면 그 상황은 뭐 회장직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축구계의 커다란 반성과 축구협회에서의 어떤 쇄신도 분명히 좀 그때는 폭이 커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님. 네. 자, 이란전 들어가 보죠. 자, 결론부터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는 이란과의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홈에서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 뭐라 그랬냐면요. 역대 어찌 보면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할 거다. 단
1점도 실점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데 1.5군을 내보낼 수도 있고 이미 그 본선에 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의 관계 아주 묘한 신경전, 그리고 한 점도 실점하지 않은 이란이 그냥 녹록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 주전이 나오면 주전이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좀 까다로운 상대. 그리고 만약에 주전이 빠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일부 선수들이 지금 뭐 불가피하게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도 있긴 한데, 뭐 어떤 감독이 그 주도적으로 선수를 바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까다로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하. 앞으로 이제 최종 예선이 이란도 2경기가 남아있죠. 의미가 예. 있는 경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를 내보내지 않고 1.5군 혹은 그동안 경기에 출전 기회를 잘 잡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이 선수들이 그 슈틀리케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자를 놓고 오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새 사령탑으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딸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비전문가 한 분과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문가 고지열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축구팬의 한 명으로서 여기에서 앉아 있습니다. 예. 자,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찬하 KBS N스포츠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방송 엄청 좋죠? 네. 예, 출연료도 많이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하는데요. 네. 첫 주제는 ICBM. 그것도 그 탄두가 둥글거든요. 예. 마지막도 축구공. 둥글게 시작해서 둥글게 끝나는 거야. 너무 좀 갖다 붙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6차 대한축구기술위원회가 열렸죠. 네, 그리고 미사일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정말 이 대표팀 새로운 감독 선임을 두고 예. 그간 또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정말 지금은 사실 팬들의 목소리가 또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기술위원장도 잘렸죠. 네, 그 기술위원장도 그만두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가 아주 백척간두에 몰린 상황에서 예. 정말 메가톤급 결정으로 결국은 이제 신태용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골든타임을 놓친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슈틀리케 감독이 불안했을 때 설사 경질은 아니더라도 뭔가 플랜 B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서 대비를 해뒀더라면 이번에 대표팀 감독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후보군이 좀 더 다양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급박한 상황이 아하. 결국은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의 신태용 감독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